선생님, 한국이 발전한 게 정말 일본 덕분인가요? 도쿄 세일인구 150명 학생들의 날선 질문에 20년차 역사교사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도착 40분 만에 모든 우월감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죠. 그녀가 무심코 찍어 올린 3분짜리 서울 지하철 영상은 하룻밤 새 500만 조회수로 일본 열도를 폭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깔봤던 한국의 진짜 민낯인가? 우리의 오만함이 부끄럽다. 일본인들의 자괴감 가득한 댓글이 쏟아졌고 NHK는 긴급 토론을 편성했죠. 대체 한국 수학여행 영상이 어떻게 1억 2천만 일본인의 허상을 박살냈을까요? 지금 바로 폭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사요리입니다. 도쿄 세이린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모든 일은 작년 봄 교무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2학년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 서울로 결정됐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발표에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굳이 한국을 갈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교토나 나라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제 의견에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글로벌 시대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줘야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2학년 부담임으로써 150명의 학생을 인솔해야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2층에서 뭔가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할아버지 물건 아냐? 다락방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낡은 가죽 트렁크였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었죠.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일기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배경이 낯설었습니다. 사진 뒤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43년 경성부 조선총독부 앞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선에 계셨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집안 어른들은 할아버지가 전쟁 때 남방에 계셨다고만 했었는데.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깔끔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조선은 축복받은 땅이다. 우리 일본이 이들을 계몽하고 근대화시켜주는 것은 신성한 의무다. 오늘도 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논의했다. 그들은 언젠가 우리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역사 교사로서 저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교과서 속 이야기였죠. 설마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일부였을 줄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44년 일기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사상범들이 많다. 하지만 엄격한 교육으로 그들도 한국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카무라 하루오, 이제 고문과장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나카무라 하루오. 제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고문과장이었다니.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역사. 그 속에서 할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죠.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안전한가요? 아직도 반일 감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관광지는 안전하고 한국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올바른 역사.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교육적으로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순간 할아버지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가까운 나라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와 역사를 공유한 나라니까요. 역사를 공유했다. 그 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학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죠. 경복궁, 서대문 형무소, 독립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할아버지가 근무했던 곳. 제가 그곳에 가야 한다니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학생들 앞에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2학년 부담임으로써 그리고 역사 교사로서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와 깊은 역사적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불행한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대요? 우리가 도와줬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늘 가르쳐온 대로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은 복잡한 문제예요. 이번 여행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애매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할아버지 일기를 펼쳤습니다. 1945년 8월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패전이다. 조선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우리 없이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할아버지는 끝까지 그렇게 믿으셨나 봅니다. 자신이 옳다고. 저는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쌌죠. 여권, 카메라,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까지도 함께. 출발 당일 아침, 나리타 공항에 집합했습니다. 150명의 학생들이 들떠 있었죠. 대부분 처음 가는 한국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박 5일간 한국을 여행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 장소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BTS 만날 수 있나요? 학생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안타깝게도 BTS는 못 만나겠지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모습. 과연 무엇이 진짜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한일 관계사 요약본이었죠. 제가 늘 가르쳐온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아시아의 선도국가가 되었다. 한국 병합은 국제법상 합법적이었고, 우리는 한국의 철도, 학교, 병원을 건설했다. 물론 일부 과도한 정책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 근대화에 기여했다. 옆자리에 앉은 다나카 선생님이 제 자료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정말 철저하시네요. 저는 그냥 관광만 즐기려고요. 역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관점을 심어줘야죠. 올바른 관점. 그 말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요? 2시간 반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항이 상상 이상으로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천장은 높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도쿄 나리타보다 훨씬 세련됐죠.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완전 미래 도시 같아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항은 나라의 얼굴이니까 특별히 신경 쓴 거예요. 실제 도시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와 서울로 가는 길의 봄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양옆으로 높은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죠. 송도 신도시를 지날 때는 입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송도입니다. 계획도시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이 되고 있죠. 유엔 기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도쿄보다 더 발전한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가르쳐온 한국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첫 일정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저는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궁궐은 14세기 말에 지어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9세기에 재건됐죠.
일제시대에는 총독부 건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총독부를 여기 지었어요? 그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진실은 조선 왕조의 길을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는 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일본 학생 단체라는 걸 알아본 것 같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적대적인 시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학생들이구나. 한국 구경 잘하고 가세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반일 감정이 강하다고 들었는데 근정전 앞에서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왕의 즉위식이 열렸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많은 건물이 철거됐지만 지금은 복원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철거한 거예요? 그것은 도시 계획 차원에서.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학생들도 느꼈을 거예요. 제 대답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경복궁을 나와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주문을 받던 직원이 유창한 일본어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학생 아르바이트였는데 일본어를 전공한다고 했습니다. 왜 일본어를 배우세요? 일본 문화를 좋아해요. 특히 애니메이션이요. 그리고 미래에는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젊은이의 밝은 표정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한일을 알면서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식사 후 명동으로 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상점들은 깨끗했습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도 많았죠. 학생들은 신나게 쇼핑을 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표정, 행동. 모든 것이 세련되고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과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오늘 어땠어요? 학생들이 앞다투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음식도 맛있고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정말 우리가 도와줘서 그런 건가요?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저를 향했죠.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일제시대에 깔아놓은 인프라가 기초가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한국은 단순히 인프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서대문 형무소에 갑니다. 할아버지가 일했던 곳.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못 본 곳들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경회로 연못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 일행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셨죠. 그때 한 학생이 실수로 할머니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얼른 일으켜 주시며 일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완벽한 일본어였거든요. 할머니, 일본어를 하시네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릴 때 배웠지. 강제로 말이야. 그때는 조선말 쓰면 벌 받았거든.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어색해했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네요. 할머니가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죄가 있니? 과거는 과거고 너희는 미래잖아. 난 82살이야.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지. 아버지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셨어. 돌아오지 못하셨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할아버지가 일했던 곳.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어머니가 그러셨어. 미워하지 말라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이라고. 그래서 난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역사를 잊지 않을 뿐이야.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일본이 한국을 도와줬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도와준다는 게 뭘까? 너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너 집에 들어와서 가구를 다 바꾸고 너 보고 고마워하라고 하면 고마울까? 학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너희 선생님이구나.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미화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르려. 할머니가 떠나신 후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말씀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른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20년간 가르쳐온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역사는 복잡합니다.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애매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일본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꼭 가야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라멘 맛집도 찾아보자. 그들은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일본을 싫어한다는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본 여행을 기대하고 있다니. 한 학생이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와, 반가워요. 저희 다음 달에 도쿄 가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르다는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것을. 오후에는 창덕궁으로 갔습니다. 기원을 걸으며 가이드가 설명했죠. 일제시대의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것들이 많죠. 한 학생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그거 진짜예요? 우리가 훔쳐간 거예요? 그것은 당시 합법적으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이었다고 해서 옳은 일이었을까요? 기원의 아름다운 연못을 보며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곳을 침략했을까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보존된 곳이었죠. 해가 지는 한옥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 집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대나무로 부채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손짓하셨죠. 일본 학생들이야? 구경해봐. 유창한 일본어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부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학생에게 부채를 선물로 주셨죠. 이거 가져가. 한국 여행 기념품이야. 학생이 감동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받아도 되나요? 돈은? 돈, 필요 없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구경 와준 게 고맙지.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도 일제 때 학교 다녔어요. 일본 선생님도 있었지.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도 있었어. 역사는 역사고 사람은 사람이야.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역사는 역사고 사람은 사람.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니까요.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다들 친절하네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할머니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를 만든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더 현명한 것 같다고. 호텔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과거를 기억하면서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줬다. 나는 혼란스럽다. 내가 알던 한국, 가르쳐온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내일 서대문 형무소에 간다. 거기서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게 될까 두렵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이 도시의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내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할아버지의 흔적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불안한 마음 그대로 날씨마저 흐렸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는 날이었죠.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갈 곳은 역사적으로 무거운 장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곳이죠. 진지한 마음으로 관람해주세요. 한 남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꼭 가야 해요? 기분 나쁜 곳 아니에요? 역사를 직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까봐. 형무소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음산하게 서 있었죠. 학생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국인 해설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어가 완벽했죠.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 제가 오늘 안내를 맡겠습니다. 해설이 시작됐습니다. 형무소의 역사, 수감자들의 이야기, 고문의 실상.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고문 도구들을 볼 때는 몇몇 여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죠. 해설사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곳에서 순국하셨죠. 겨우 18살이었습니다. 18살. 우리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울먹였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고문을. 지하 고문실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해설사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분들이 당시 형무소 관리들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른 일본인 관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나카무라 하루오, 서대문 형무소 고문과장. 고문과장. 할아버지가 고문을 지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잠시 어지러워서. 화장실 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붙잡고 구토했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람들을 고문했다니.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셨다. 나라를 위해 일하셨지.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훌륭한 분. 과연 그럴까요? 밖으로 나가니 학생들이 형무소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해설사가 처형장을 설명하고 있었죠. 이곳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처형됐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외침은 대한독립만세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설사가 대답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도 만약 일본이 다른 나라에 지배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유품들이 있었죠. 한 전시 케이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문으로 숨진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식, 1944년 3월 15일,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담당관 나카무라 하루오. 할아버지가 직접 고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식이 누구인지 찾아봤습니다. 설명이 있었죠. 김정식 선생, 경성제국대학 학생. 조선어 교육운동을 펼치다 체포. 모진 고문에도 동지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념을 지킴. 향년 22세. 22세. 대학생. 조선어를 가르치려 했다는 이유로 눈물이 났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죠. 선생님. 학생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생님의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다고?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역사가. 학생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너희는 무엇이 옳은 대답일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무소 담벼락을 따라 걸었죠. 그곳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조국이 독립하는 날까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소서. 학생들이 하나하나 읽으며 걸었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죠. 출구 근처에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펜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선생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쓰세요. 학생이 고민하다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본 학생 올림.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 썼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한 일본인 교사가. 형무소를 나오는 길 출구에서 한 한국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다가오셨죠. 일본 학생들인가? 네, 수학여행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여기 계셨어.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난 일본을 미워하지 않아. 미워해봤자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대신 역사를 기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세요. 가해의 역사도 피해의 역사도 모두 우리의 역사니까. 버스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충격이 컸겠죠.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 나도 충격이야. 그럼 진실은 뭐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평화롭게 보였죠. 진실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거야.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오후 일정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 서울 시내를 둘러보게 했죠. 저는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서울 지하철이 복잡하다던데. 괜찮아요. 오히려 도쿄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오후 5시쯤이라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를 따라 정확히 두 줄로 서 있었습니다. 도쿄의 출퇴근 시간에도 이 정도로 완벽한 질서는 보기 힘들었죠.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타려는 사람들은 양옆으로 비켜서서 기다렸죠. 밀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탔습니다. 안은 꽤 붐볐지만 도쿄만큼은 아니었죠. 강남역에서 환승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에 섰습니다. 왼쪽은 걷는 사람들을 위해 비워둔 거죠.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와, 도쿄랑 똑같네요.
오히려 더 철저한 것 같은데? 3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번엔 정말 붐볐습니다. 퇴근 시간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임산부 한 분이 탔습니다. 배가 많이 나온 상태였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5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 30대 남성, 고등학생, 중년 여성, 그리고 40대 남성이었죠. 5명 모두 임산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임산부가 감사하다며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머지 4명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손잡이를 잡고 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 동시에. 학생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봤어요? 응. 대단하네. 2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이번엔 할아버지 한 분이 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4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앉으셨고 자리를 양보한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섰습니다.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도쿄에서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쿄에서도 자리 양보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드물었죠. 다음 역에서 또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이 탔습니다. 흰 지팡이를 들고 계셨죠. 즉시 가까이 있던 한 청년이 다가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각장애인이 목적지를 말하자 청년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로 안내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고 누군가는 시각장애인의 가방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돕는 모습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나오지 않게 전체적인 분위기만 담았죠. 종로 3가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내릴 역이었죠. 플랫폼에 서서 저는 방금 본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시민의식이 우리보다 높다는 거였죠. 지상으로 올라와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상점 주인들은 여러 언어로 손님을 맞았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 액세서리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구나. 학생들이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한 학생이 목걸이를 골랐죠. 계산할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3만 원인데 학생이 5만 원을 냈고 아주머니가 3만 원을 거슬러 주신 거였죠. 밖에 나와서 학생이 알아챘습니다. 거스름 돈을 더 받았네. 우리는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거스름 돈을 잘못 주셨어요. 아주머니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정말? 이런. 정직한 학생이네. 요즘 이런 학생 보기 힘든데. 아주머니가 캔디를 한 움큼 집어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착한 일 했으니까. 가게를 나오며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삼겹살 집으로 갔죠. 식당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우리가 일본인인 걸 알자 직원이 더 친절하게 대해줬죠. 일본 손님이시네요. 제가 잘 구워드릴게요. 옆 테이블 한국인 가족이 우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죠. 맛있죠? 한국 음식? 네,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한국 좋은 기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엔 저녁 9시쯤이라 한산했죠. 그런데 또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청소년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기 쓰레기도 아닌데 말이죠. 한 아주머니가 졸고 있는 할머니의 가방이 떨어지지 않게 살짝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 곤란해하는 외국인에게 자기 보조 배터리를 빌려줬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3분 정도 됐을까요? 서울 지하철에서 목격한 아름다운 시민의식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본 것들. 일본 사람들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편견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3분 12초의 짧은 영상. 하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에서 본 일본의 미래. 그래, 이게 좋겠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의 모습이니까. 넷째 날, 우리는 한국의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세화고등학교였죠.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자 한국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해줬습니다. 세일인 고등학교 환영합니다라고 일본어로 적혀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와, 일본어로 써줬어. 강당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양교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죠. 그 후 교사들끼리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교육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때 한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교사 김태준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저도 역사 교사입니다. 나카무라 사요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역사 교사끼리 만나서 더 반갑네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 역사도 가르치시나요? 네, 물론이죠. 특히 근현대사는 빼놓을 수 없죠. 아픈 역사지만 정확히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이 일본을 미워하지 않나요? 김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역사를 미워하는 거지. 지금의 일본이나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죠.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하셨어요. 고문과장이었다고. 김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죠. 그것을 아는 것도 힘드셨겠네요. 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할아버지 이름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고문한 사람들 명단도 봤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 선생님이 손수건을 건넸죠. 나카무라 선생님, 당신은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과거의 죄는 과거에 남겨두고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죠. 하지만 저는 20년간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쳤어요.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고, 근대화 시켜줬다고. 그것도 하나의 시각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다른 시각도 보신다는 거죠. 김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내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점심시간, 양교 학생들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죠. 한 한국 학생이 우리 학생에게 K-팝 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소개했고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국경이 무색했죠.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사물놀이였죠. 북, 장구, 꽹과리, 징이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로웠죠. 공연이 끝나고 우리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대단해요.
멋있어요. 한국 학생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이고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 학생 대표도 답사를 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국 학생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와 한일 학생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버스에 오르기 전 김태준 선생님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이거 드릴게요.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화해와 상생의 한일 관계사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쓴 책이에요. 한일 양국의 시각을 균형 있게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진실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김 선생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랑 카톡 아이디 교환했어요. 나도 일본 오면 구경시켜준대. 우리도 한국도 오고 싶어요. 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다를 거라고. 호텔로 돌아와 저는 김 선생님이 준 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과거를 기억하되 미움에 갇히지 않고 진실을 마주하되 절망하지 않으며 화해를 추구하되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학생들을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 어땠나요? 학생들이 앞다투어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죠.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온 역사.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 할아버지 이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고문과장으로 일하셨어요.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학생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으셨잖아요. 학생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역사 교사로서 진실을 외면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도왔다고, 근대화시켰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봤듯이 한국은 스스로 발전한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진실이 뭐예요, 선생님? 진실은 복잡해요. 일본이 한국에 철도를 놓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였죠. 학교를 세운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죠.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빼앗았어요. 문화를 억압했고, 땅을 빼앗았고, 사람들을 강제로 일본에 데려가 일을 시켰죠. 그게 진실이에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해야 하나요? 국가 차원의 사과는 정치적 문제예요. 하지만 개인으로서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인정하고,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절했고요. 맞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지만 미움에 갇혀있지도 않아요. 미래를 보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인정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해와 상생의 길을 찾아가야죠. 여러분이 한국 학생들과 친구가 된 것처럼.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본 것들을 일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찍으신 지하철 영상 있잖아요. 그거 공유하면 어떨까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일본 사람들도 진짜 한국을 봐야 해요. 편견을 깨야 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었죠. 특히 제가 교사인 걸 알면. 하지만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러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의 진실? 우리가 몰랐던 한국? 한국에서 배운 것들? 한국 지하철에서 본 일본의 미래? 우리는 투표를 했고 한국 지하철에서 본 일본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왜 일본의 미래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니까요. 시민의식, 질서, 배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북한산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봤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울 정말 크네요. 그래. 1,000,000명이 사는 도시니까. 도쿄만큼 크지만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서울의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등산복 차림이었죠. 일본에서 왔나? 네, 수학여행 왔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좋은 시절이네. 나 어릴 때는 일본 사람 보면 돌 던졌는데.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서로 교류하니까 좋지.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너희가 만들어가는 거야.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봐. 우리 집사람이 만든 거야. 학생들이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이들 잘 가르치시오. 역사를 알되 미워하지 않고 기억하되 복수하지 않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와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해질녘의 한강은 정말 아름다웠죠. 학생들이 둘러앉아 이번 여행을 정리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저는 지하철이요. 사람들이 자리 양보하는 거. 저는 서대문 형무소요. 충격적이었지만 알아야 할 역사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요. 친구가 돼서 좋아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일본에 돌아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고 싶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편견을 깨고 싶어요.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고 싶어요. 저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저는 방에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3분 12초의 짧은 영상.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비난받을까? 학교에서 문제가 될까? 하지만 학생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해요. 편견을 깨야 해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귀국 비행기에 올랐죠. 이 영상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학교에 도착하니 동료 교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유튜브에 영상 올리셨어요? 네. 아, 네.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만이라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죠. 조회수 12만, 댓글 3,000개. 떨리는 마음으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야?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다. 일본이 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었죠. 조작 아니야? 친한파 교사네. 매국노. 점심시간, 교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나카무라 선생님, 영상 때문에 학교로 항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왜 사전 허가 없이 올리셨습니까? 학생들과 함께 결정한 일입니다. 한국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화를 냈습니다. 진실? 당신이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하셔야죠. 교장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내리세요.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교육의 일환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논란은 피해주세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희 때문에. 아니야. 이건 옳은 일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 50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은 10,000개가 넘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NHK 방송국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이시죠? 내일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고민했지만 수락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 끝까지 가야 했죠. 다음날 새벽,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생방송이라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시민의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이었고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말씀인가요? 뒤처졌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자만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갇혀서 현재를 보지 못했죠.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진실은 때로 불편합니다. 하지만 마주해야 합니다. 방송이 끝나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었죠. 매국 교사 나카무라를 해고하라. 일본의 자긍심을 팔아먹은 교사. 우익 단체였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호하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죠. 교무실에 들어가니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왜 학교를 곤란하게 만드세요? 다들 조용히 살고 싶은데. 하지만 몇몇 젊은 교사들은 다가와 격려해줬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점심시간, 학생들이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영상 조회수가 100만 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화제래요. 정말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제 영상을 다루고 있었죠. 일본 교사의 용기 있는 고백. 한국을 제대로 본 일본인. 화해의 첫걸음.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문부과학성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내일 오전에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잖아. 후회하지 마. 하지만 교사 자격을 잃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날 밤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통의 메일이 와 있었죠. 대부분 격려와 감사의 메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중 한 메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1교포 3세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희망을 느낍니다.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의미 있구나. 다음날 문부과학성에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관료들이 앉아 있었죠. 나카무라 선생님,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상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일 관계, 특히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를 어떻게 증진시킬까 하고요. 네. 선생님의 영상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교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교류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요? 네.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필요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맞아주셨죠. 나카무라 선생님, 문부과학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한일 교류 거점 학교로 선정됐다고요. 아, 선생님 덕분입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동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오후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 연락 왔어요. 우리 영상 봤대요.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해요. 학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상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은 골든타임에 방영되는 인기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를 비판하는 패널과 지지하는 패널이 함께 나왔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왜 이런 영상을 올리셨습니까? 학생들과 함께 본 한국의 모습을 일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비판 패널이 공격했습니다. 단 며칠 본 것으로 한국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일본을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을 폄하한 게 아니라 배울 점이 있다고 한 겁니다. 지지 패널이 도왔습니다. 저도 최근 한국에 다녀왔는데 나카무라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말입니까? 뒤처진 게 아니라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일본의 미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민의식을 봤기 때문입니다. 1시간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됐죠. 방송이 끝나고 방송국을 나서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제 아버지가 전쟁 때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평생 한국을 미워했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움을 놓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현관에 많은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격려 편지가 대부분이었지만 협박 편지도 있었죠. 매국노는 일본을 떠나라. 조상을 욕되게 하는 것.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니까. 그때 특별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죠. 나카무라 선생님께.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난 김태준입니다. 선생님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반가웠죠.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꼭 하고 싶다고. 2주가 지났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고 사회적 논쟁은 계속됐죠. 국회에서도 제 영상이 언급됐습니다. 일본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학사관을 퍼뜨린다는 의견이 충돌했죠. 언론도 양분됐습니다. 진보 언론은 용기 있는 교육자라고 했고 보수 언론은 위험한 사상이라고 했죠.
학교 앞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우익 단체가 매일 와서 구호를 외쳤죠. 나카무라를 파면하라. 하지만 동시에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들이 모여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진실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학생들도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전교생의 80%가 서명했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압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고하실 건가요? 아니요. 끝까지 지킬 겁니다. 선생님이 옳으니까요. 교장 선생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500만. 일본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학교 교사들이 연대를 표명한 겁니다. 우리도 한국 수학여행을 가고 싶다. 진실을 마주하는 교육을 하고 싶다.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부도 움직였습니다. 한일 청소년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제가 던진 작은 돌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니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이시죠? 저희는 한일 우호 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올해의 다리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다리상이요? 한일 양국의 다리 역할을 한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난만 받을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이 교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학생들이 영상을 올렸어요. 뭐라고?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세화고 학생들이 응원 영상을 만든 거였죠. 나카무라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는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일본어로 된 메시지였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다니.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히 신문 기자입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인터뷰요? 선생님 이야기를 연재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희망으로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용기 있는 교사, 편견의 벽을 넘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격려 편지가 쏟아졌죠. 그중 한 편지가 특별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저는 히로시마에 사는 은퇴 교사입니다. 저도 40년간 잘못된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또 다른 편지. 저는 대학생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진짜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학부모 회의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카무라 선생님 수업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할까요? 다른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국으로 수학여행 가면 좋겠어요. 만장일치로 한국 수학여행이 결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이었죠. 나카무라 선생님,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이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 달에 한국 교사 20명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엔 일본 교사들이 한국에 오고요. 드디어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뜻밖의 곳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제1교포 단체였죠. 나카무라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통역과 문화 교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제1교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60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차별받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 희망이 생겨요. 할머니가 김치를 담아오셨습니다. 한국 김치예요. 드셔보세요. 교무실에서 동료들과 김치를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동료들도 한 입 먹어보더니 감탄했죠. 맛있네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작은 김치 한 조각이 편견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드디어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국 교사 20명이 일본을 방문했죠.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김태준 선생님도 계셨죠. 나카무라 선생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국경을 넘은 우정이었죠. 일주일간 일본 학교들을 방문하며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일본 교육의 장점을 배우려 노력했고, 일본 선생님들은 한국의 혁신적인 교육 방법에 관심을 보였죠. 마지막 날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김태준 선생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번 교류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이번엔 제가 일본 교사 30명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선생님들이 환영해 주셨죠. 환영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역시 서대문 형무소였습니다. 일본 교사들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한 선생님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몰랐다니.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한국 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창의력 교육, 인성 교육. 배울 점이 많았죠. 특히 학생들의 토론 수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일본과는 달랐죠. 한 일본 교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주입식 교육에 치중했나 봅니다. 마지막 날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느꼈죠.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한일 교사들은 과거를 기억하되 미움을 키우지 않고 진실을 가르치되 화해를 추구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일본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영상은 이제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됐죠.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50개 학교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문부과학성은 한일 역사 공동교과서 제작을 시작했고 저도 집필진에 참여했죠. 우리 학생들 중 5명이 한국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죠. 한 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감동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문했던 김정식 선생의 손녀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만나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화해의 헌화를 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일 양국에서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모습이라고 언론이 대서특필했죠. 한일 청소년 포럼도 개최됐습니다. 양국 학생 500명이 모여 미래를 논의했죠. 우리 학생이 발표했습니다. 과거는 잊지 않되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한국 학생이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친구입니다. 함께 평화를 지켜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맞잡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와 사진을 서대문 형무소에 기증했습니다. 이것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가해의 역사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형무소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이 자료들이 화해와 평화 교육에 쓰이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합니다. 역사에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작은 영상 하나가 이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나카무라 사유리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 한 교사의 3분짜리 영상이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한일 관계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런 용기 있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